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조식을 먹어봤지만 그야말로 가성비 최강장, 친환경 밥상 중에 가장 맛있는 밥상.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팍팍한 도심에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지내다 보면 신선한 자연의 공기가 생각나죠. 하지만 산에 올라가자니 힘들고 귀찮고 전혀 재밌지 않은,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장소, 자연 속의 농장에 스파에 캠핑에 친환경 먹거리가 결합된 최고급 호텔. 오픈런 예약이 무조건 절대로 필수인 곳, 고창 파머스 빌리지로 가볼게요. 이곳은 메일유업이 운영하는 호텔. 메일유업은 우유회사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얼마나 대단한 호텔을 만들었길래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제가 광고 없고 협찬 없이 100% 내돈 내산으로 다녀와 봤어요. 오늘은 여기 파머스 빌리지의 수많은 자랑거리를 만나보고 마지막엔 반전의 단점들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비밀 꿀팁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 힘겹게 도착하면 갈림길이 나와요. 왼쪽으로 가면 상하농원, 오른쪽이 파머스 빌리지 가는 길이에요. 이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돼? 여긴 상하농원 제2주차장,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호텔동이 등장해요. 마치 거대한 전원주택 같은 3층짜리 건물, 주차장은 안쪽 구석과 호텔 앞, 그리고 호텔 2층과 연결된 공간까지 총 3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체크인은 3시부터 시작인데 가끔씩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면 얼리 체크인을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전 너무나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 웰컴 라운지에서 간단한 다과를 즐겨볼게요. 파머스 빌리지의 첫 번째 자랑, 카페 폴바셋. 폴바셋이 왜 파머스 빌리지의 자랑이야? 이 폴바셋이 바로 메일유업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페. 많은 분들이 외국 프랜차이즈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100% 자체 브랜드예요. 거기다 커피 옆에 등장한 상하농원의 에그 촉촉 카스테라, 아무 기대 없이 집어 먹어봤는데 많이 달지 않으면서 계란 향이 고소해요. 폴바셋 커피와 환상의 콜라보, 하나만 먹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2개, 3개, 4개까지 깔끔하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파머스 빌리지의 두 번째 자랑, 객실을 한번 만나볼게요. 일찍 갔으니까 좋은 객실 받았겠네. 그렇지 않아요. 객실은 예약한 순서대로 이미 사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룸, 온돌룸, 패밀리룸, 스위트룸, 단체룸까지 총 5개의 타입. 제가 예약한 객실은 테라스룸 2층에 위치한 방이에요. 복도는 호부로 갈리는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객실의 벽도 노출 콘크리트 형태. 들어오자마자 다회용 슬리퍼, 안쪽 화장실엔 비데가 딸린 변기칸, 다른 쪽으로 샤워칸, 가운데 세면대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층고가 굉장히 높네. 복층이야? 테라스룸은 단층 구조, 3층에 위치한 패밀리룸만 복층 구조예요. 침실로 가는 길목에는 텅 빈 옷장이 보이고 미니바인 녹차, 커피포트랑 커피잔도 있는데 커피는 없네. 그래도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는 건 냉장고 안에 있는 물 2병 말고 그 옆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역시 메일유업이 만든 호텔답게 무료로 제공해줘요. 안쪽으로 원목 책상이 보이고 싱글 침대 2개랑 건너편에 작은 TV까지 친환경 모토에 맞는 단촐한 구성이에요. 지나치게 평범하네. 특별한 공간이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기 보이는 작은 의자와 테이블 옆을 보면 파머스 빌리지의 세 번째 자랑, 테라스 등장. 누워서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광합성도 할 수 있고 탁 트인 테라스 밖으로 농장 뷰, 다 아닌 꽉 막힌 주차장 언덕 뷰. 너무나 아쉬워요. 이 호텔은 근사한 농장 뷰가 생명인데 그 뷰를 얻는 방법과 이 테라스의 비밀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먼저 호텔의 네 번째 자랑, 놀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호텔이 이렇게 작은데 놀거리가 있어? 먼저 탁구대가 있어요. 1층에 식당 쪽에 하나, 그리고 로비 옆에 또 하나, 2군데서 무료로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 서비스 룸이 있는데 책들도 좀 놓여있지만 이건 뭐지? 지폐 개수기, 이거 작동도 되네. 도대체 누가 이걸 여기 왜 갖다 놨는진 모르겠지만 암튼 그건 그거고, 이어지는 5번째 자랑, 단지 안에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긴 하절기에만 운영 중, 규모가 꽤나 큰데 여름 성수기엔 투숙객 무료 이용이 가능해요. 거기다 횟수 제한도 없다는 게 장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해야 장점이지. 그럼 이건 자랑거리에서 취소하고 다시 한번 5번째 자랑, 헬렉스 헬스케어. 여기 피트니스에서 유산소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러닝머신도 없고 사이클도 없네. 이 휴먼 메덱스택으로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시원하지 않은 마사지를 실컷 받는 기분. 그러니까 이것도 자랑거리에서 빼는 걸로 하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5번째 자랑, 대한민국 그 어느 호텔에도 없는 시설, 친환경이란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공간, 호텔 단지랑 딱 붙어있는 농장, 상하농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당일치기로 농원 티켓만 끊어서 입장하는 분들도 많은 곳. 빌리지 숙박객은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입장이 가능해요. 호텔에서 연결된 산책로를 통해 농장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차를 가지고 1분 거리의 농장 입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휴일 오후 시간엔
시간엔 사람이 엄청나게 붐비니까 웬만하면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는 걸 추천해요. 체크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 체크인 전에 도착했다면 프론트에서 상하농원 입장권만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즉 입실 전에 농장부터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곳엔 각종 텃밭이 있고 작물을 수확하는 체험도 가능해요. 제가 갔을 땐 고구마 체험 시즌이었습니다. 한 번에 15,000원? 너무 비싼데? 한 명당 아니고 한 팀당 요금, 거기다 수확한 고구마는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저도 이걸 한번 해볼까 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숙소를 예약했을 땐 체험이 이미 매진이었어요. 만약 이 고생을 잠시라도 해보실 분들, 아니 체험 신청하실 분들은 무조건 투숙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세요. 시기별로 체험 프로그램은 달라지는데 특히 겨울딸기 수확 체험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매가 필수겠죠. 자, 이제 농작물 수확했으니까 가공을 해볼 시간. 햄공방, 과일공방, 빵공방, 발효공방, 참기름공방, 치즈공방, 이런 곳에서 햄도 만들고 소세지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각종 기름과 치즈에 김장김치까지. 상하농원 이름으로 판매하는 메일유업 제품이네. 맞습니다. 여기 상하농원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엄청난 크기의 쇼룸인 거죠. 물론 농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어요. 커다란 젖소, 넓은 풀 위에 여유로운 양들, 그리고 느긋한 나귀들. 다들 먹느라 정신이 없네. 옆쪽 동물 농장에 있는 돼지들도 부지런히 식사 중. 그리고 이제 내가 동물들의 셰프가 되는 시간. 안쪽에 체험 목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 가지고 왔으면 빨리 내놔. 엄마 나 물릴 것 같아. 거기 주기 싫어. 적극적인 염소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냄새도 살짝 나는 편이니까 겁 많은 친구들은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녀석들 식사를 보니까 나까지 배가 고파지네. 여기 푸드트럭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 거기다 평일엔 운영을 하지 않아요. 딱 두 군데 있는 식당은 휴일에 1시간 웨이팅은 기본, 3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꿀팁은 한식을 파는 농원 식당에서 도시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 건 상하 유정란 오므라이스. 농원에 사람이 많아서 먹을 데가 없는데. 여기서 특별한 꿀팁 하나 더 공개. 날씨가 괜찮은 날엔 저기 보이는 동물농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적한 공간에 벤치들이 있습니다. 샐러드와 장아찌종, 그리고 김치, 옆에 오므라이스와 소세지가 놓여있는 구성이에요. 푸드트럭에서도 팔고 핫도그를 만들어서도 팔고 심지어 그냥 소세지를 구매하면 그릴로 구워주기도 하는 이곳. 아니 소세지가 얼마나 맛있길래. 어라 맛있습니다. 소스를 부은 오므라이스는 밥에 버터가 투머치라 살짝 느끼했지만 적어도 이 소세지 하나만큼은 정말 맛있었어요. 옆쪽 수변 데크를 따라서 연잎이 보이는 뷰도 근사하죠. 여기가 바로 자연이 선물한 멋있는 레스토랑. 아빠 저기 놀이터 있다요. 파머스 빌리지 올라가는 길에 놀이터도 있고, 힘들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보이는 양떼 목장, 거기다 오르막을 또 올라가면 그 위에 수목원까지. 그야말로 장대한 농원 규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이지만 너무 많이 걸었더니 시원한 게 생각나요. 카페에 들러서 폴바센 말차 아이스크림 하나 시켰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얼마야? 5,000원인데 전 공짜로 먹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휴일에 중앙 잔디 광장에서 진행하는 게임 때문이에요. 제가 간날 진행한 건 오재미 던지기. 전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칸에 정확하게 착지시켜서 쿠폰 득템. 그렇게 농원에서 동물들 만나고 공방 구경하고 언덕을 오르고 풀을 보고 밭을 보고 하늘을 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양떼를 만나고 게임까지 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들린 곳은 어디? 여기 상하농원에 있는 또 한 곳의 식당 상하키친. 그냥 호텔 식당에서 먹으면 안 돼? 호텔 레스토랑은 파머스 테이블 하나. 하지만 여기선 조식만 진행을 해요. 즉 점심과 저녁이 가능한 식당은 농원 안쪽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농원 식당이 한 식당, 여기 상하키친은 양식을 팔고 있어요. 아까 소세지의 놀라운 맛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소세지가 들어있는 시그니처 메뉴 브라부어스트 피자 하나 포장 주문했어요. 포장이니까 웨이팅은 없었겠네. 상하키친은 포장 주문도 웨이팅이 필수. 그러니까 주말에 오셨다면 미리 웨이팅을 걸어 두시는 것도 중요한 꿀팁이겠죠. 전 피자 가지고 객실로 돌아와서 근사한 테라스에 세팅을 했습니다. 소세지가 넉넉하게 올라가 있는 화덕 피자, 당연히 맛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먹어봤는데 도우도 잘 구웠고 치즈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소세지는 피자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콜라가 필요한 맛. 콜라는 어디서 샀어? 편의점이 있나? 아니요, 호텔 내부에 편의점은 없고 1층 자판기에서 매일 유업의 건강한 음료들만 팔고 있으니까 단지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됐어 그냥 호텔에서 쉬자. 편의점은 핑계일 뿐 지금 무조건 가야 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 파머스 빌리지의 6번째 자랑, 아니 고창의 엄청난 자랑거리.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난 노을 스팟 중에 최고 중 하나. 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보물 같은 장소 90호 해수욕장이 나와요. 정말 여기 노을이 진짜 미쳤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
뭐냐 보이십니까?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공간에서 타오르는 태양,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층층이 수평선 위로 쌓여가는 장관. 갯벌을 걸어가다가 시원한 기분을 참지 못하고 질주를 시작했는데 어라 모자가 벗겨졌네. 그렇게 뛰다가 걷다가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을 눈과 가슴에 담았어요.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치킨집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음식이나 먹거리를 포장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바닷바람 엄청 차가웠겠다. 맞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이 생각나는데 호텔엔 욕조가 없었죠. 하지만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7번째 자랑 노천 스파로 가볼게요. 12,000원의 유료 시설이지만 투숙객은 무제한 무료 이용이 가능해요. 넓은 샤워 공간, 냉탕과 온탕, 그리고 외부엔 숲으로 둘러싸인 노천탕과 건식 사우나까지 꽤나 근사해요. 무엇보다 노천탕의 공기가 너무 좋아요.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좋은 곳.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노천탕을 즐기고 나니까 노곤노곤 잠이 쏟아지는데 숲속이라서 밤에는 하고 놀 게 없겠네. 윷놀이 등판 그리고 다른 보드게임도 가능. 프론트 옆에서 무료 대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족들 밤에 심심할 틈은 없겠죠. 물론 전 윷놀이는커녕 하루의 피로를 안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바로 아침. 이제 여기 파머스 빌리지의 8번째 자랑 투숙객은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조식을 만나볼게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조식을 먹어봤지만 그야말로 가성비 최강장, 친환경 밥상 중에 가장 맛있는 밥상 파머스 테이블의 조식이에요. 샐러드 종류가 많아? 아니요. 핫푸드가 많아? 그것도 아니요. 그럼 즉석 요리 코너가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셰프보다 위에 있는 건 뭐다? 신선한 재료다. 여기 파머스 테이블은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사용해요. 텃밭에서 키운 단감도 잘 익었고 직접 재배한 감자로 만든 스프는 그야말로 고소한 감자의 맛이 가득. 역시나 여기서 자란 가지로 만든 그라탕 지나치게 물컹하지 않고 단맛이 치즈랑 잘 어울려요. 다음은 유정란 계란 후라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놈이 진짜 맛있네. 거기다 상하농원에서 만든 햄과 베이컨, 치즈가 들어있는 소세지까지. 자사 제품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내놓은 느낌. 빵은 밀도라는 베이커리에서 가져온 제품인데 이곳 역시 매일 유업에서 직접 인수를 했어요. 식빵이랑 모닝빵까지 속이 꽉 찬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맛이 꽤나 근사해요. 거기다 상하농원에서 만든 잼, 이것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한식은 어때? 먼저 아기메론 장아찌와 무 장아찌부터 먹어봤는데 별로 짜지 않으면서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잡채도 간이 아주 적당하고 제육볶음은 맛이 살짝 아쉬웠지만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 저는 김치의 진심이라서 시중에 파는 건 거의 다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편이에요. 근데 농장인데 캠핑은 안 되나? 이어지는 9번째 자랑 파머스 글램핑 구역이 있어요. 성인 2명과 소인 2명이 잘 수 있는 텐트형 숙소. 그 앞에서 바베큐도 가능한데 그릴 대여 요금이 비싸지 않은 편. 물론 숙소에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는 건 단점이지만 이쪽에 숙박하셔도 스파 조식 이용이 무료라는 건 장점이에요. 난 숙박을 안 할 건데 조식은 먹어보고 싶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한 가지 꿀팁 추가. 상하농원 입장권이 포함된 아침 산책 패키지를 대인 22,000원에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꽤나 괜찮은 상품. 뭐야? 이거 메일로 광고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반전의 단점이 나갈 시간. 먼저 첫 번째 단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휴일엔 농원 방문 차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호텔 앞쪽에 갓길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냉난방 시설이 미흡해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쉽게 방이 시원해지지 않고 따뜻해지지도 않으니까 반드시 맥스로 풍량을 올려야 돼요. 이어지는 세 번째 단점, 객실료가 꽤나 비싸요. 제가 예약한 테라스 객실이 비수기 평일 26만원, 주말은 31만원, 조식과 농장 그리고 스파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객실 컨디션에 비해 전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객실에 꽤나 큰 문제가 있어요. 방충망이 뜯어져서 벌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방충망 창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께 모든 객실이 이런지 한번 여쭤봤어요. 방충망이 열리는 객실도 있어요. 고객님 객실은 창문에 문제가 생겨서 설비팀에서 그냥 나사로 고정을 시켜뒀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2층 건물, 유사시에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왕관기도 보이는데 창문을 열 수 없으면 왕관기에 의미가 있나? 이건 안전상의 문제니까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애매한 곳. 하지만 자연과 농장의 근사한 분위기, 맑은 공기 그리고 스파까지 장점들도 있긴 해요. 그럼 가야 돼? 가도 되는 조건은 농장뷰를 얻을 수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 매달 1일 오전 9시에 3개월 후에 객실을 전부 다 오픈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빠르게 객실을 선택해서 예약한 다음에 호텔의 농원뷰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탁 트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에서 잠만 잘 건데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은 없어? 만약 뷰가 상관없다면 홈페이지 위클리 특가에서 취소된 객실을 싸게 예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무조건 농장뷰를 추천해요. 그래야 이곳의 장점인 전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답답한 언덕뷰를 이틀 내내 봤지만 그런 시행착오 덕에 여러분은 제대로 이곳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동캐플렉스 채널은 여러분께 도움되는 꿀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씨앗을 꼭 심어보세요.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간 작은 씨앗이 근사한 숲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